자기 친딸인 줄도 모르고 차로 치여버린 여자. 그 여자의 집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간 쌍둥이 언니. 그리고 그 모든 비극의 씨앗을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 이 드라마 단순한 재벌 막장이 아닙니다. 납치, 살인, 불륜, 쌍둥이 위장 30년에 걸친 복수가 한 화 한 화 터져 나오는 진짜 대한민국 드라마의 정수입니다. 오늘 이 리뷰 끝까지 보시면 분명 소름 한 번은 돋습니다. 잠깐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좋은 리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드라마의 배경은 대한민국 굴지의 재벌 기업 드림그룹입니다. 드림호텔, 드림그룹의 회장 마대창을 중심으로 그 집안 안에서 30년에 걸쳐 벌어진 범죄와 거짓말들이 한꺼풀씩 벗겨지는 구조입니다. 처음에 보면 흔한 재벌가 막장이구나 싶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은 단순히 부자 집안 싸움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 여자가 30년 전에 갓 태어난 아이를 훔쳤습니다. 그 아이의 친엄마를 절벽에서 떨어뜨렸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있던 쌍둥이 언니는 극적으로 살아남았고 30년 후 그 언니가 동생으로 위장해서 범인의 집안 속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범인은 자기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딸인지도 모릅니다. 이게 이 드라마의 핵심 뼈대입니다. 납치, 위장, 살인, 미수, 불륜, 복수 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인간적인 감정선이 살아 있습니다. 자, 그럼 등장인물부터 제대로 정리하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의 실질적인 주인공, 오장미입니다. 오장미. 함은정 씨가 연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 드라마의 엔진입니다. 오장미는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아들, 마동석의 친딸입니다. 쉽게 말하면 재벌가 피를 이어받은 진짜 손녀인데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늦게 알았고 재벌가에서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왜냐고요? 오장미의 엄마 정숙희가 최화영이라는 여자에게 쫓기다가 절벽에서 추락했거든요. 30년 전에. 그때 숙희는 갓 낳은 쌍둥이 중 하나를 창고에 숨겨뒀습니다. 그게 오장미입니다. 극적으로 살아남은 언니. 장미는 오복길이라는 따뜻한 양부의 손에 자랐습니다. 반찬 가게를 하는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씩씩하게 자랐는데 그 아버지가 최화영에게 살해당합니다. 그것도 진실을 캐내려다가 이 순간부터 오장미에게 복수는 선택이 아닌 사명이 됩니다. 그런데 복수의 방식이 남다릅니다. 정면으로 뛰어드는 게 아닙니다. 동생 마서린으로 위장해서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가는 겁니다. 이 전략 소름 돋지 않으세요? 다음은 마서린. 역시 함은정 씨가 1인 2역으로 연기합니다. 마서린은 장미와 쌍둥이 동생입니다. 최화영에게 납치돼 최화영의 친딸로 세뇌당하며 재벌가에서 자랐습니다. 겉으로는 드림그룹 손녀지만 내면은 최화영의 과도한 집착과 통제 때문에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클럽을 전전하고 도둑질 연기를 하는 등 결핍된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이 불안의 원인은 진짜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뿔이 없음에 있습니다. 그러다 언니 장미와 재회하고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꿔 살기로 결심했는데 바로 그 순간 최화영이 장미를 죽이려 보낸 뺑소니 차에 치여 마서린이 현재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장미가 서린의 빈자리를 채워서 위장 잠입을 합니다.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도 복수를 완성하기 위해서도. 이 드라마의 빌런 최화영. 오현경 씨가 연기합니다. 최화영은 드림호텔 사장입니다. 30년 전 마동석과의 결혼을 원했는데 마동석에게는 이미 사랑하는 여자 정숙희가 있었습니다. 최화영은 임신 스캔들을 조작해서 마동석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고로 친아들을 사산합니다. 그런데 그 광기가 더 무서운 방향으로 터집니다. 숙희의 아이, 즉 갓 태어난 서린을 빼앗아 자기 아이로 둔갑시킨 겁니다. 그리고 30년 후 진실을 캐내려던 오복기를 둔기로 직접 살해하고 유기합니다. 자기 앞길을 막는다면 누구든 치워버리는 인물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건 이겁니다. 최화영이 죽이려 했던 뺑소니 피해자가 사실은 자기가 납치해서 키운 친딸 서린이라는 사실. 최화영은 그걸 모릅니다. 아직.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청자를 미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최화영의 오른팔 이강혁입니다. 이강혁은 최화영의 비서이자 해결사입니다. 최화영을 향한 비뚤어진 충성과 사랑으로 30년간 그녀의 모든 범죄를 직접 수행해온 인물입니다. 수키를 절벽으로 몬 것도, 오복기를 습격한 것도, 쌍둥이 자매를 차로 치는 뺑소니를 실행한 것도 모두 이강혁입니다. 최화영의 손과 발. 이 한마디로 정리됩니다.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 이효정 씨가 연기합니다. 마대창은 핏줄과 가문의 명예가 절대 최우선인 구시대적 권력자입니다. 손녀 서린을 금지옥여 맡기지만 30년 전 아들 마동석의 연인이었던 정수키에 대해서는 고아에다 근본도 모른 여자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부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 결정이 모든 비극의 출발점이 됩니다. 마대창이 수키를 인정했다면 최화영이 파고들 틈이 없었을 거고 모든 비극은 없었을 테니까요. 지금은 최화영의 불륜 의혹과 이상 행동에 의심을 품고 직접 진실을 파헤치려 하고 있습니다. 마동석. 마대창의 아들이자 장미와 서린의 친아버지입니다. 최화영의 계략에 의해 수키와 강제로 이별하고 프랑스 지사로 발령받은 후 모나코 해상에서 실종됩니다.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이 드라마의 모든 갈등의 씨앗입니다. 오복길의 친아들 오태평. 장미의 오빠입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분노해서 장미와 함께 최화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공조합니다. 최화영의 불륜 영상을 찍고 협박 편지를 보내는 등 복수작전의 현장 요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태숙. 오복길의 동생이자 장미의 고모입니다. 장미가 친조카가 아님을 알면서도 누구보다 아꼈고 오빠 복길의 사고 이후 충격에 빠진 가족을 추스르며 정수키를 끝까지 보살피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가사도우미 양금순. 이 사람이 진짜 중요합니다. 최화영의 가짜 임신 연기, 비밀통화, 집안에서의 폭언 등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한 침묵의 목격자입니다. 최화영의 기세에 눌려있지만 집안 내부의 은밀한 비밀을 모두 알고 있고 결정적인 순간에 장미의 편을 들게 됩니다. 강남봉. 정찬 씨가 연기합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복잡한 인물입니다. 과거 최화영의 연인이자 공모자였습니다. 최화영의 아들이 사실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아이를 데려다 키웠습니다. 현재는 최화영과 여전히 유착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불륜 의혹을 받을 만큼 밀착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약점을 쥐고 흔드는 탐욕스러운 인물입니다. 강백호. 윤선호 씨가 연기합니다. 강남봉의 친아들이자 변호사입니다. 정의롭고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로 위험에 처한 오장미를 발견하고 구해주다가 진심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한 후에도 그녀를 돕기 위해 오복길 사고의 진범인 최화영과 이강혁의 죄를 법적으로 파헤칩니다. 이 드라마의 로맨스 중심축이자 장미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강준호. 박건일 씨가 연기합니다.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사실 최화영의 친아들입니다. 사산된 줄 알았는데 강남봉이 걷어다 키운 겁니다.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는데 이게 최화영의 친아들임을 증명하는 결정적인 신체적 단서입니다. 나중에 이 점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옵니다. 현재는 생모 최화영의 악행을 마주하며 거대한 도덕적 딜레마와 분노에 휩싸인 상태입니다. 한영자. 강남봉의 아내이자 변호사입니다. 남편과 최화영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며 가정 내 갈등을 유발하고 최화영의 불륜 사실이 폭로될 때 법적인 압박을 가하는 날카로운 인물입니다. 염산월. 김선혜 씨가 연기합니다. 마대창 회장 옆자리를 노리는 인물로 최화영을 몰아내기 위해 그녀의 약점을 집요하게 캐냅니다. 진홍주. 김민설 씨가 연기합니다. 염산월의 딸이자 드림그룹 경영전략팀장입니다. 야망 넘치고 당차지만 강백호에게 반해서 장미를 질투합니다. 최화영의 불륜 사실을 마 회장에게 폭로하는 등 복수에 의도치 않은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정수키. 정소영 씨가 연기합니다. 쌍둥이의 친엄마이자 마동석의 연인. 최화영에게 아이를 뺏기지 않으려다 절벽에서 추락했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이강혁의 얼굴을 보고 비명을 지르는 등 과거의 기억을 본능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등장인물 정리가 됐습니다. 이 복잡한 관계망 안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금부터 제대로 파고들겠습니다. 이야기의 뿌리는 30년 전입니다. 마동석, 드림그룹 회장 마대창의 아들. 이 사람에게는 정숙희라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대창 회장은 숙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마대창의 대사를 들어보면 그 심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그 고아에다 내 근본도 모른 여자를 우리 가문에 들릴 수 없었지. 드림그룹을 이어받을 우리 동석이 짝으로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니? 이 대사 하나에 당시 권력자들의 논리가 압축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아닌 혈통, 감정이 아닌 가문의 이익. 이 왜곡된 가치관이 모든 비극을 낳습니다. 마대창의 반대로 마동석과 숙희는 공식적으로 이어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숙희는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쌍둥이를 품고 있었지만 마대창이 아는 세상에서 그 아이들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이 틈을 비집고 파고든 것이 최화영입니다. 최화영은 마동석을 원했습니다. 그를 차지하기 위해 임신 스캔들을 조작했습니다. 그 스캔들로 마동석을 붙잡으려 했지만 사고로 그 아이를 사산하게 됩니다. 이 순간 최화영의 집착이 광기로 바뀝니다. 숙희의 아이를 빼앗으면 된다. 갓 태어난 설인을 자기 아이로 만들면 된다. 이 생각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강혁을 시켜 숙희를 절벽으로 몰았습니다. 숙희는 추락하기 직전 쌍둥이 언니 장미를 창고에 숨겼고 설인을 안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설인은 최화영의 손에 들어갔고 숙희는 구사일생으로 살았지만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한 상태가 됩니다. 장미는 오복길이라는 의인의 손에 거둬져 살아갑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습니다. 30년 후 오장미는 반찬가게 딸로 자랐습니다. 씩씩하고 요리를 사랑하고 요리사의 꿈을 키우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양부 오복길이 최화영과 얽히게 됩니다. 진실을 알아낸 복길은 최화영을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최화영의 손에 살해당합니다. 이 장면이 드라마의 터닝포인트입니다. 장미에게 아버지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잃은 엄마를 대신해서 세상의 전부가 되어준 사람. 복길이 숨을 거두기 전 장미에게 남긴 말은 이겁니다. 장미야, 내 엄마를 아프게 한 놈을 꼭 찾아라. 이 말 한마디가 오장미를 180도 바꿉니다. 그저 씩씩한 반찬가게 딸이었던 장미가 재벌가의 심장부로 파고드는 복수의 설계자로 변합니다. 장미의 복수 리스트는 구체적입니다. 드라마 속 장미의 다짐이 정말 강렬합니다. 최화영 절대 용서 못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게 한 죄. 태평 오빠 꿈을 짓밟고 농락한 죄. 우리 엄마 인생을 망가뜨린 죄. 설인이를 훔쳐가서 최화영 내 야욕으로 이용한 죄. 내가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거야. 반드시. 이 대사를 들으면 등골이 서늘합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닙니다. 30년의 빚을 가슴에 품은 사람의 서늘한 결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반전이 있습니다. 장미가 복수를 시작하려던 그 찰나 최화영이 보낸 뺑소니 차가 장미와 설인을 동시에 들이받습니다. 설인은 의식불명. 장미는 살아남았습니다. 이 사건이 아이러니하게도 복수의 기회를 열어줍니다. 설인이 쓰러져 그 자리가 비었으니 장미가 설인으로 위장해서 드림그룹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장미의 위장 작전 생각해보면 무서울 정도로 치밀합니다. 오장미와 마설인은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얼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설인으로 위장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외모만 같아선 안 됩니다. 행동 하나하나 말투, 습관, 취향까지 맞춰야 합니다. 거기서 걸리면 다 끝납니다. 그리고 실제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사도우미 양금순이 눈치를 챕니다. 양금순은 설인을 오래 봐왔던 사람이라 장미의 작은 행동 변화를 포착합니다. 내가 너 지켜봤는데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 내 침대를 내가 언제 정리하고 다녔다고. 늘 입을 탁탁게 해놓고 시키는 거 추호도 싫어했는데 쉽게 찾아듣고 그렇게 좋아하던 생선 눈깔도 피하고 게다가 내가 바닥을 닦아. 너는 이런 거 하는 애가 절대 아니야. 내가 알아. 이 대사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평소에 정리정돈 안 하던 설인이 갑자기 방을 정리하고 좋아하던 음식을 안 먹고 안 하던 청소를 하는 것. 일반적으로는 성장했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금순이처럼 오래 지켜본 사람은 다릅니다. 이 장면이 긴장감의 정점입니다. 장미는 들킬 위기에 처하고
그 순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이 드라마의 재미 중 하나입니다. 나중에 금순이는 장미의 비밀을 알게 되지만 채화영한테 당하고 살아온 금순이는 장미의 편이 됩니다. 내가 어떻게 안 도와줄 수 있겠어? 너 때문에 그 인간한테 얻어지지 않고 좀 살만해졌는데? 라며 도움을 자처하게 됩니다. 복수의 조력자가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이게 이 드라마에서 가장 충격적인 설정입니다. 채화영이 뺑소니로 죽이려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장미와 마서린입니다. 그중 마서린은 채화영이 30년 동안 친딸처럼 키운 아이입니다. 채화영이 납치해서 세뇌시키며 내 딸이라고 믿어온 그 아이. 채화영은 자기 존재를 위협할 수 있는 오장미를 제거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가 그토록 붙잡아온 마서린까지 같이 쳤습니다. 그것도 모릅니다. 채화영은 자기가 죽이려다 쓰러뜨린 사람 중 하나가 자기가 손수 키운 딸이라는 걸. 그리고 그 딸의 쌍둥이 언니가 지금 자기 집안에서 서린인 척 살고 있다는 것도. 이 아이러니가 이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청자를 미치게 만드는 포인트입니다. 채화영아, 네가 죽이려 한 사람이 결국 네 자식인데. 그리고 그 자식 대신 언니가 내 곁에 있는데. 언제 알게 될까? 보면서 이 생각이 계속 맴돕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반전이 터집니다. 강준호. 미슐랭 3스타 셰프 출신으로 드림그룹 본부장으로 발령받은 인물. 강남봉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목 뒤에 점 3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그 점이 채화영의 친아들이라는 증거입니다. 30년 전 채화영이 사산했다고 믿었던 아들. 그 아이가 사실 죽지 않았고 강남봉이 걷어서 키운 겁니다. 강남봉은 알고 있었습니다. 채화영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걸. 그러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채화영과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그걸 일종의 패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드림그룹에 들어와서 채화영의 코앞에 있는 상황입니다. 강준호 입장에서는 내 어머니가 채화영? 이라는 엄청난 충격. 채화영 입장에서는 자기가 사산했다고 믿었던 아들이 실은 살아서 자기 옆에 있다는 것. 이 반전이 터지는 순간의 파장을 상상해보세요. 드라마에서 가장 강렬한 반전 중 하나입니다. 이 드라마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복잡한 인물로 꼽는 건 강남봉입니다. 단순한 빌런이 아닙니다. 단순한 조력자도 아닙니다. 채화영의 불륜 상대이기도 하고 채화영의 비밀을 쥐고 흔드는 탐욕스러운 존재이기도 하고 채화영의 아들을 거둬 키운 모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강남봉 교수가 오장미 사고 현장 당시의 진술을 조작한 것이 나옵니다. 채화영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채화영을 빼고 진술을 했다는 사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채화영과의 불륜 관계가 들통날까봐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들을 외면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채화영한테도 제대로 된 진심은 없습니다. 채화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언제든 그 약점으로 그녀를 조일 수 있는 패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채화영은 강남봉이 두렵고 강남봉은 채화영을 필요로 하고 그 관계가 서로를 올가매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두 사람의 대화가 이 관계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강남봉 당신과 내 사이였는데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당신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내가 최대한 감싸준 건데. 채화영 교수님이 절 뭘 감싸줘요?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하네요. 강남봉 저도 서운하죠. 전 화영 씨를 사랑하는데. 이 대사 교환을 보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은 서로를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얽매는 도구입니다. 채화영이 점점 몰려가는 과정이 이 드라마의 중반부 쾌감입니다. 동시다발적으로 포위망이 좁혀집니다. 첫 번째, 집안 내부에서 오장미가 위장 잠입해서 채화영의 숨겨진 비밀들을 하나하나 캐냅니다. 두 번째, 라이벌에서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가 마대창 회장에게 채화영의 불륜 사실을 흘립니다. 세 번째, 외부에서 강백호 변호사가 오복길 사건의 진범을 법적으로 추적합니다. 네 번째, 가족에서 강준호가 친모 채화영의 악행을 마주하며 흔들립니다. 채화영은 이걸 감지하고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지만 막을수록 구멍이 더 많이 생깁니다. 마대창 회장도 이미 의심이 커졌습니다. 갑자기 강남봉 교수를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채화영의 행동 하나하나를 예의주시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보호막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채화영이 기댈 곳은 없습니다.
최화영이 아무리 영리해도 지금 그녀의 주변은 전부 적이거나 곧 적이 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최화영이라는 인물을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집안에서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드림호텔 사장으로서의 최화영은 카리스마 있고 결단력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마대창 회장 앞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마대창에게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하고 그의 비위를 맞추는데 30년을 쏟았습니다. 드라마에서 마대창이 최화영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 그 관계의 위계가 느껴집니다. 최화영 입장에서는 마대창의 총애를 잃으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이고 더 잔인해집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고 사랑을 얻기 위해 아이를 훔치고 비밀을 지키기 위해 계속 새로운 범죄를 저지릅니다. 악순환입니다. 그 악순환이 30년 동안 계속됐고 이제 그 고리가 끊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복수 드라마지만 감정선도 탄탄합니다. 특히 강백호와 오장미의 관계가 이 드라마의 감정적인 온도를 올려줍니다. 강백호는 처음에 오장미를 단순히 위험에 처한 사람으로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녀를 알아갈수록 위장 속에서도 그녀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장미가 마서린으로 위장한 후에도 강백호는 그녀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마서린으로 알고 있는데 어딘가 모르게 익숙하고 그러면서 마음이 움직입니다. 결정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강백호가 장미를 알아보는 순간 백호 마설린 실장입니까? 아무리 봐도 쌍둥이처럼 너무 닮았어요. 저 혹시 장미씨 맞잖아요. 백호네 눈은 못 속여요. 장미 표정, 장미씨 눈빛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이 대사가 이 드라마 로맨스의 핵심입니다. 겉모습이 아닌 눈빛으로, 표정으로 알아보는 사랑. 위장으로도 속일 수 없는 감정. 장미가 미안하다며 눈물을 흘리고 백호가 그 앞에서 믿어도 돼요. 진짜 장미씨 맞죠? 라며 떨리는 손으로 그녀를 확인하는 장면은 이 드라마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백호의 다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최화영과 이강혁의 죄를 법적으로 파헤치면서 장미 곁에서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복수의 이야기 안에 사랑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랑이 장미를 버티게 하는 힘이기도 합니다. 강준호와 마서린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강준호는 드림그룹에 들어오면서 마설린 실장과 얽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마설린이 사실은 오장미입니다. 준호는 마설린, 즉 장미의 행동 변화를 느낍니다. 마 실장 성격이 많이 달라졌네요. 이전에 내가 알던 마 실장이랑은 정말 달라요. 준호의 시선에서 장미는 처음에는 낯설지만 달라진 모습이 오히려 좋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장미 좋다는 말인가요? 준호 좋다고 안 했는데요. 이 밀고 당김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복잡한 이유가 있습니다. 준호의 친엄마가 최화영이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날 것이고 최화영이 장미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라는 것. 준호는 복수의 대상인 최화영의 아들이고 장미는 그 복수를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 건지, 준호가 생모의 악행을 알게 됐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건지. 이것도 이 드라마의 거대한 감정선입니다. 진홍주라는 인물도 재미있게 봐야 할 캐릭터입니다. 겉으로는 야망 넘치는 경영전략팀장이고 최화영에게 밀리지 않으려는 경쟁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약점은 강백호입니다. 강백호에게 반해서 어쩔 줄 모르고 마설인 즉 장미이 강백호와 가까워지는 걸 견디지 못합니다. 드라마에서 술에 취해서 강백호를 기다리다 바람을 맞고 나 설마 진짜 바람 맞은 거야? 하며 혼자 처량한 처지가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진홍주가 단순한 악녀가 아닌 이유는 최화영의 불륜 사실을 마대창 회장에게 폭로함으로써 의도하지 않게 복수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한 행동이 결과적으로 최화영 몰락에 기여합니다. 진홍주라는 캐릭터는 야망과 감정이 충돌하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최화영만큼이나 마대창이라는 인물의 책임도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화영이 그 집안으로 파고들 수 있었던 건 마대창이 정숙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근본 없는 여자라며 아들의 사랑을 가로막은 그 결정이 최화영에게 틈을 내준 겁니다. 물론 살인을 한 건 최화영이고 아이를 훔친 건 최화영입니다. 그 죄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마대창의 혈통 집착이 없었다면 마동석과 정숙희가 함께할 수 있었고 이 모든 비극의 씨앗은 없었을 겁니다. 그 마대창이 지금은 진실을 쫓고 있다는 게 또 아이러니합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구멍 때문에 집안이 무너지려 하는 걸 이제야 막으려 하고 있으니까요. 드라마는 마대창을 완전한 악인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그가 서린을 진심으로 아끼는 모습, 진실을 직접 확인하려는 노회한 판단력, 이런 면을 보여주면서 입체적인 인물로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결국 모든 비극의 뿌리에 그의 왜곡된 가치관이 있다는 것, 드라마는 그걸 조용히 짚어냅니다. 이 드라마가 단순한 응징을 원하는 복수극은 아닙니다. 오장미가 복수를 준비하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 정황은 있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섣불리 말도 못하는 상황. 드라마 속 장미의 대사가 그 답답함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정황만 있고 증거가 없는 마당에 할아버지께 섣불리 말씀드리지도 못했지만 전 이대로는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이게 진짜 현실의 복수입니다. 감정으로는 확신하지만 세상은 증거를 요구합니다. 이 드라마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감정의 복수가 아닌 증거를 갖춘 완전한 복수. 법과 진실 앞에 최화영을 세우는 것. 그래서 강백호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장미의 감정적인 복수를 법적인 승리로 만들어줄 사람. 이 드라마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아무리 강한 분노도 증거 없이는 힘이 없다. 그리고 진정한 복수는 단순한 응징이 아니라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 드라마의 재미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장 스릴러의 쾌감. 장미가 서린으로 위장해서 들킬 것 같으면서 안 들키고 들켰다 싶으면 다시 역전하는 그 긴장감. 이걸 보는 맛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 역전의 카타르시스. 최화영이 거들먹거리는 장면 다음에 장미가 한 방 먹이는 장면이 나올 때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 반전의 연속. 강준호의 정체, 강남봉의 이중성, 금순이의 변심, 마대창의 의심. 반전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네 번째, 감정선의 디테일. 로맨스, 가족애, 분노, 죄책감, 연민. 다양한 감정이 섬세하게 교차합니다. 특히 강백호와 장미의 감정이 쌓여가는 과정이 설득력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빌런 최화영의 입체성. 단순한 악인이 아니라 자기 욕망에 갇혀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인물. 그 몰락을 보는 건 쾌감이면서 동시에 비극적이기도 합니다. 배우들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함은정 씨가 오장미와 마서린을 동시에 연기합니다. 1인 2역. 그것도 얼굴이 똑같은 쌍둥이를. 이게 얼마나 어려운 연기냐면 시청자가 지금은 장미구나. 지금은 서린이 맞구나 하고 눈빛과 표정만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함은정 씨는 장미와 서린을 미묘하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장미는 눈빛에 결기가 있고 움직임에 절도가 있습니다. 서린은 조금 더 불안정하고 눈빛이 흔들립니다. 이 차이를 섬세하게 표현하면서 시청자가 두 인물을 자연스럽게 구분하게 만드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연기입니다. 오현경 씨의 최화영 연기도 주목해야 합니다. 나쁜 사람인 걸 알면서도 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위협적인 눈빛, 미소 뒤의 계산, 궁지에 몰렸을 때의 필사적인 표정. 이 모든 걸 자연스럽게 소화합니다. 윤선호 씨의 강백호도 좋습니다. 따뜻하고 정의롭지만 나약하지 않은 인물. 장미를 보호하면서도 그녀의 복수를 존중하는 그 균형을 감정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지금 봐야 하는 이유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반전이 반전을 부르고 감정이 감정을 나눈다. 처음에는 막장 재벌 드라마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드라마가 단순한 권선징악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30년 전 잘못된 선택들이 어떻게 30년 후에 비극을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그 비극을 살아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진실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이 치밀하게 설계되어 있고 그 안에 사람 냄새가 납니다. 완전한 악인도 없고 완전한 선인도 없습니다. 다들 각자의 욕망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게 이 드라마의 힘입니다. 앞으로 이 드라마에서 터질 수 있는 폭탄들을 예상해봤습니다. 폭탄 1. 마대창이 장미의 진짜 정체를 알게 된다. 손녀라고 아끼는 아이가 사실은 바꿔치기 당한 쌍둥이이고 진짜 손녀는 지금 의식불명 상태라는 것. 이걸 알게 됐을 때 마대창이 어떻게 반응할지. 서린에 대한 애정은 진짜니까 그 충격이 그를 어떻게 바꿀지. 폭탄 2.
강준호가 친엄마 최화영의 악행을 정면으로 마주한다. 미슐랭 셰프 출신의 이 남자가 자신을 낳은 생모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법을 지키며 살아온 사람이 그 법으로 친모를 고발할 수 있는가? 이 딜레마가 강준호를 어디로 이끌 것인가? 폭탄 3. 이강혁이 최화영을 버린다. 30년간 최화영을 위해 손에 피를 묻혀온 이강혁. 근데 이 충성이 영원할 순 없습니다. 언젠가 이강혁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 최화영을 팔거나 아니면 최화영에 의해 제거당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깨지는 순간이 최화영 몰락의 결정타가 될 겁니다. 폭탄 4. 정숙희가 이강혁을 알아본다. 이미 본능적으로 이강혁을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능이 5세 수준으로 퇴행했지만 기억은 본능적으로 남아있습니다. 숙희가 결정적인 순간에 완전한 기억을 되찾는다면 그 증언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폭탄 5. 마동석의 생사. 모나코 해상에서 실종된 마동석. 이 드라마에서 실종이라는 건 대개 살아있다는 복선입니다. 마동석이 돌아온다면 최화영과의 관계는? 장미와 설인을 알아본다면? 가장 극적인 반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폭탄들이 어떤 순서로 터지는지 보는 게 이 드라마의 후반 핵심입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 드라마 시작할 때 로맨스 드라마라면서 막장 요소 너무 많은 거 아냐? 싶었습니다.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 드라마를 끌고 가는 힘이 막장 요소 자체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를 보게 만드는 건 결국 오장미라는 캐릭터입니다. 강하지만 상처있고 치밀하지만 따뜻하고 복수를 꿈꾸면서도 사랑을 잃지 않는 이 여자. 남자 시청자 입장에서 오장미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흔히 말하는 약한 여주가 아닙니다. 자기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 발로 뛰고 자기 힘으로 싸우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강백호 역시 무력하게 보호만 하는 캐릭터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자기 무기로 함께 싸웁니다.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 그게 이 커플을 응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막장 드라마를 좋아하지 않는 남자분들도 스릴러적인 구성과 캐릭터의 매력 때문에 충분히 빠져들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좋은 점만 얘기하면 공정하지 않으니 아쉬운 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이 많습니다. 한 번에 정리하기 쉽지 않아서 처음 진입하는 시청자들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누가 누구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두 번째, 위장 설정의 한계. 쌍둥이 위장이라는 설정 자체는 흥미롭지만 오래 지속되면 왜 아직 안 들켜?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이 얼마나 설득력 있게 유지되느냐가 후반부의 관건입니다. 세 번째, 일부 서브 캐릭터들의 활용. 염산월과 진홍주 모녀의 라인이 주요 갈등과 완전히 통합되지 않고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 라인들이 어떻게 메인 서사와 수렴하는지가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라마의 장점이 단점을 충분히 상쇄합니다. 복수극으로서의 완성도, 캐릭터의 매력, 감정선의 설득력. 이 세 가지가 살아있는 한 이 드라마는 계속 볼 이유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재밌으셨다면 비슷한 결의 작품들을 추천해드립니다. 위장 잠입과 복수라는 요소에 끌리셨다면 과거의 적의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어 복수를 완성하는 구조의 드라마들을 찾아보세요. 한국 드라마에서 이 장르는 꾸준히 사랑받아온 공식입니다. 쌍둥이 신분 교환이라는 설정에 흥미를 느끼셨다면 이 설정은 한국 드라마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재벌과 권력 다툼과 가문의 비밀이라는 테마는 한국 드라마의 클래식한 구조이지만 이 드라마처럼 30년에 걸친 서사와 결합할 때 훨씬 풍성해집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하겠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달려가고 있다. 오장미는 30년 전부터 시작된 억울함을 안고 삽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와 헤어지고 아버지를 잃고 동생이 의식불명이 되고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고 그 집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서 한 걸음씩 진실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같이 달려가는 기분이 됩니다. 언제 최화영이 무너지나? 언제 진실이 터지나? 그 순간을 기다리며 매화마다 긴장하게 만드는 드라마. 시청자를 끝까지 붙잡아두는 힘, 그게 이 드라마에 있습니다. 자, 오늘 리뷰 여기까지입니다. 30년 전 훔쳐간 아이, 절벽에서 떨어진 엄마, 둔기에 쓰러진 아버지.
그 모든 빚을 안고 적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 여자 오장미. 그리고 그녀 곁에서 법으로, 사랑으로 싸우는 강백호. 최화영이 언제 무너지는지, 강준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마동석이 정말 살아있는지. 이 드라마의 폭탄들이 터지는 걸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오늘 영상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이 드라마 어떻게 보시는지, 최화영 결말 예상도 남겨주세요. 다 있습니다. 다음 리뷰에서 봅시다.